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2020년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일부 각색이 더해졌으며 관련된 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 이야기는 거액의 토지 보상금 소식에 눈이 멀어 늙고 병든 어머니를 외면하고 집에서 내쫓으려 한 아들 부부의 불효와 탐욕, 그리고 그들이 결국 치르게 된 혹독한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녘, 희미한 햇살이 낡은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집 안을 비췄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해진 이불을 살며시 끌어당겼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 할머니에게 잠은 더 이상 젊은 날처럼 깊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한 친구처럼 그녀의 건강을 조금씩 가져갔지만 대신 지울 수 없는 기억과 해안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하고 자애로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작은 집에는 수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며느리로 들어와 남편과 함께 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 그리고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했던 아들 민준을 키우던 시절. 소박했던 밥상, 아이가 아플 때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들. 모든 것이 느린 영화처럼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할머니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외아들 민주는 이제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얻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지혜는 말솜씨는 좋았지만 속마음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라면 겪게 되는 사소한 마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거리감과 냉담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들, 뾰로통한 입술, 그리고 식탁에서 더 이상 할머니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듯한 분위기까지. 김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지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한때는 할머니가 한 입 한 입 먹여주고 재워주며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참고 견디면, 조금만 더 희생하면 아들 내외가 효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한번 변해버린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살던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무려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돈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은 삶 동안 기거할 작은 집 한 채와 따뜻한 정이 담긴 소박한 밥 한 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혜에게 그 돈은 인생을 바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늙은 어머니와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지혜가 교묘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아들 민준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더 이상 힘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의 작은 구석에서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주방을 사용하지 말 것,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지 말 것, 심지어 집에 손님을 들이지 말 것까지. 식사 시간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할머니가 드실 수 없는 음식만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매몰찬 말들은 점차 습관이 되었고,
할머니가 나타날 때마다 짜증 섞인 곁눈질과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걱정하고 헌신하지 않았던가? 이 손으로 민준을 업어 키우고 어릴 적 밥 한 술 떠먹이지 않았던가? 맛있는 음식을 아들에게 양보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아들이 공부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어지자 자신이 손수 일군 집에서조차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덧 해질녘, 김순자 할머니는 집 앞 텐마루에 홀로 앉아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비바람을 함께했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준과 지혜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갈 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결정했고 할머니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이 할머니에게 더 좋은 곳이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이 집과 50억이라는 돈이었지 결코 늙은 어머니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조차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희생했지만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어머니의 운명. 하지만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웠고 물질적인 욕망 속에서 사라져버린 아들의 효심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민준이 깨닫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보상금 소식은 마치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처럼 며느리 지혜의 마음속 탐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은 마치 눈앞의 보물을 발견한 듯 반짝였습니다. 지혜에게 그 돈은 인생 역전의 기회이자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시어머니가 따로 나가 살면 부부 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늙고 약하니 이 집보다는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더 나은 보살핌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들로서 약간의 양심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설득하는 아내의 말과 거액의 돈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민준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머니를 걱정하고 챙기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했고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냉담하게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지혜에게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을 부추겼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켰고 민준의 마음속 이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점차 민준 역시 어머니가 자신들의 풍요로운 미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착하고 예의 바른 척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불쾌함과 무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종종 홀로 남겨져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지혜가 일부러 할머니가 드실 수 없는 음식을 만들고는 온 가족이 이런 음식만 좋아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할머니가 혹시라도 불만을 표하면 지혜는 즉시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가 철없고 자식들 생각할 줄 모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냉담함에서 시작된 관계는 점차 완전한 외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혜와 민준은 할머니를 집에서 내보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보상금에 어떤 권리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재산의 어떤 부분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더욱 직설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실 때가 됐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집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저희가 더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시설도 좋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으니 어머님도 더 행복하실 거예요. 마치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제 아내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했던 세월은 더 이상 그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50억 원이라는 돈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늙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계획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민준과 지혜는 더 이상 냉담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할머니가 자신들이 애써 지은 집에 굴러들어온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노골적으로 귀찮은 존재, 짐 덩어리 취급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이제 정신적인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늘 차갑게 식은 음식, 때로는 남은 밥과 국물 찌꺼기만 놓인 식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혹시라도 이유를 물으면 며느리 지혜는 입술을 삐죽이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연세에 뭘 더 바라세요? 밥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혜는 할머니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렸습니다. 일부러 그릇을 깨뜨리고는 할머니의 서툰 솜씨 탓으로 돌렸고 할머니가 너무 늙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부엌 출입조차 금지당했고 차 한 잔 끓여 마시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개인 물품들은 점차 공동 공간에서 사라졌고 결국 그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작은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더 이상 예전에 효심 깊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할머니의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혹시라도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허리 휘도록 일하며 민준을 공부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 애썼던 날들을 회상하며 혹시라도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한마디였습니다. 옛날 이야기 해서 뭐해요?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어머니, 제발 저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지혜는 할머니를 더욱 빨리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부부 생활이 불편하다고 투덜거렸고 늙은 사람이 있어서 집이 좁고 답답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도 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연세 드셨으면 알아서 좀 나가주시지.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어머니가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에게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쓰디쓴 절망만이 온몸 구석구석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모든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내일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 계시면 더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며 방으로 돌아가 몇 벌의 낡은 옷을 챙겼습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아침, 김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 안의 작은 구석들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이 작은 방,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늙고 지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깊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문 앞에 서서 재촉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빨리 서두르세요. 아들 민주는 옆에 서 있었지만 차마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탐욕이 모든 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몇 벌의 낡은 옷을 작은 보따리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념품을 챙긴다 한들 지나간 세월을 모두 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민준을 돌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텅 빈 공간일 뿐 더 이상 가족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눈앞의 길은 아득하게만 보였습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손에 쥔 후 민준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며 끝없는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호화로운 새 집에는 온갖 사치스러운 가구와 편의 시설이 가득 찼습니다. 명품 옷과 반짝이는 보석들이 금세 그들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매일 지혜는 쇼핑센터와 고급 스파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부유함을 만끽했습니다. 민주는 술 파티에 빠져 밤새도록 클럽에서 춤을 추고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유흥에 빠져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외롭고 버려진 채 요양원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화려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날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후 50억 원이라는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낭비적인 소비 습관, 호화로운 파티, 그리고 끊임없는 도박은 그들의 재정을 빠르게 악화시켰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조차 없었던 그들은 곧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잃어버린 돈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고 남은 자본마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몰락은 민준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는 점점 난폭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아내 지혜와의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진 지혜는 빈곤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유한 유부남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과 값비싼 선물들은 지혜를 남편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신의 불륜 관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부부는 격렬하게 싸웠고 지혜는 여러 차례 남편을 실패자라며 모욕하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잔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빚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그는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도망 다니는 동안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돈을 셀 필요조차 없었던 그는 이제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집과 비싼 가구들은 모두 헐값에 팔아넘겼지만 여전히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지혜 역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똑똑하고 아름다움과 교활함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녀를 후원하던 부유한 남자도 가차없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지혜는 수치심과 굴욕감 속에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며 뒤늦은 후회에 잠겼지만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며칠, 비단 같은 삶을 살았던 시간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이제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50억 원은 사라졌고 가정은 파탄났으며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던 민주는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연명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빚 독촉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언제 잡히거나 사채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갔고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찼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주는 지혜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에게 전 남편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애인에게 버림받은 후 그녀 역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기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민준을 짐 덩어리처럼 여겼습니다. 남루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문 앞에 나타난 민준을 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아직도 여기 왜 왔어? 나도 죽을 지경이야. 제발 나까지 끌어내리지 마. 지혜는 혐오감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냉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쓰디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던가.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사방으로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은 미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이 그의 앞에서 닫혔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옛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그의 따뜻한 보금자리였고 늙은 어머니가 늘 그를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은 후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호화로운 빌라로 이사했었습니다. 민주는 텅 빈 공터 앞에 섰습니다. 한때 그의 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허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그는 통곡했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의 상황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인에게 버림받은 후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에 길들여진 그녀는 궁핍한 삶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운을 시험하며 한탕을 노렸지만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그녀는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집도, 돈도, 미래도 없이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민준과 지혜는 탐욕과 불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탐욕스러웠고 어머니에게 너무나 잔인했기에 결국 자신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민주는 어머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김순자 할머니가 마지막 나날을 보냈던 한 요양원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낡은 요양원 문을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노인들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익숙한 모습을 찾아 헤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요양원 직원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찾습니다.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님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아무도 곁에 없이, 친척 하나 없이 홀로? 직원은 민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머님의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기다리셨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그를 위해 떠주셨던 낡은 털목도리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유품들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요양원 계단에 주저앉아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외침에 답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끝없는 공허함과 외로움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잔인함과 끝없는 탐욕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민준과 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삶과 도리, 특히 자식된 도리와 탐욕의 위험성, 그리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효는 우리 사회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도덕 가치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자식들이 어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에는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이러한 불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늙고 병든 어머니를 버리고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내쫓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고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모든 비극의 근원입니다. 가난하게 살 때 민준과 지혜는 더 많은 돈을 갈망하며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족 간의 정이나 늙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독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돈을 손에 쥐자 그들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고 올바르게 사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대신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허황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돈이 바닥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족, 명예, 직업, 그리고 인간적인 정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준과 지혜가 어머니를 냉대하고 함부로 대했을 때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았을 때 훗날 자신들도 모든 것을 잃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돈만을 쫓으며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 그들은 돈이 결코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고독과 절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효도에 대한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분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곁에 안 계실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고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도록 말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과 신뢰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탐욕에 대한 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질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 가족의 사랑, 타인의 존경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돈만을 쫓으며 모든 것을 내팽개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고독과 고통뿐일 것입니다. 인생은 인과응보의 순환입니다. 현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미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불효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명예와 이익만을 쫓는다면 언젠가 인생은 우리에게 혹독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민중과 지혜가 치러야 했던 대가처럼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며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상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